자, 너 이제는 민재야, 너 어이지? 아이야? 오, 알았어. 알았어. 이따가 이 원서 좀 이따 쓰면 되는데 이따 줄게 문제를. 아이야? 알았어. 그리고 자 보자.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민재야. 자, 저번 시간에 일정 성분비를 배웠단 말이야. 일정 성분비가 뭐야? 야, 한 물질하고 한 원소하고 한 원소와 다른 원소하고 결합해갖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을 만들 때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개수비가 성립해. 야, 뭐 NA하고 CL은 1대1로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데 원자 하나의 질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결합할 때 이게 일정 성분비야. 일정 성분비는 그거야.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 배열이 바뀌어, 분자 구조가 바뀌어,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돼. 성질이 변한다. 이때 이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거. 한 물질하고 한 물질이 결합할 때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뭐다? 일정 성분비야. 근데 일정 성분비는 모든 화합물에서 성립한다. 근데 얘들이 넣어준다고 다 반응한 게 아니야. 일정한 비율로만 반응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 있다 있어? 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물이 돼. 근데 선생님 말했지. 야,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배열은 변해. 그래갖고 분자 구조가 화학 변화는 특히나 분자 구조가 변해. 그러면 분자서부터 성질 띄니까 성질이 변한단 말이야. 근데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원자의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여야 돼. 그러면 이때 숫자 맞춰줘야 돼 있어. 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수소는 하이드로젠이니까 H라고 써. 너희들 원소 기호 알고 있어? 민재? 배우긴 했지. 이게 수소야. 수소는 기체 상태로는 이원자 원자 두 개가 결합해갖고 공기 중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산소도 옥시전이니까 O라고 불러. 그리고 물은 H2O인 거 알지? 그러면 숫자 맞춰줘야 돼. 근데 여기에 산소가 두 개 있지. 그럼 여기 2를 붙여줘. 그러면 수소가 몇 개 있어? 2는 4개니까 여기다가 2를 붙여줘. 그러면 얘들은 앞에 있는 숫자는 상해가 뭐라 했냐? 앞에 있는 숫자는 뭐라 했어? 1은 생략돼 있어. 개수비라고 있어. 이게 앞에 있는 숫자 개수비야. 근데 이게 뭐하고 같다? 개수비, 분자수비. 모두 기체일 경우는 부피비하고 같아. 근데 뭐는 아니라 있어. 질량비는 아니라 있어. 봐봐. 2, 1, 2지. 그러면 분자수도 2개, 1개, 2개가 있는 거야. 부피비도 2, 1, 2야. 모두 기체일 경우. 전부 다 기체야. 이 경우는. 근데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량비를 따져야 돼. 이렇게 개수비, 부피비, 질량비는 분자수비는 2대 1대 2야. 근데 질량비는 아니야. 질량비 여러 개다. 3개는 1대 8대 9. 1대 8대 9야. 그러면 봐라. 만약에 얘가 2g 있고 얘가 24g입니다. 그럼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나? 아니야. 남는 건 영수에도 부족한 건 영수가 안 돼. 이 B로 이걸 나눠줘봐. 그럼 얼마가 나오냐? 2가 나온단 말이야. 이걸로 나눠줘. 3이 나오지. 근데 3을 곱해봐. 여기다가 1 곱하기 3이니까 3g이 필요해. 부족하잖아. 안 돼. 이 B로 이 질량을 나누어서 적게 나온 놈을 곱해주는 거야.
야, 나눠봐. 이제 뭐예요? 2지. 이건 나눠봐. 3이지. 그러면 남으려면 뭐라고? 상해가 적은 놈을 곱해준다고. 그래서 2하고 3 중에서 누굴 곱해주는 이제? 그렇지.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반응하는 놈이 나와. 그러면 얘는 2g 반응하고 얘는 몇 g 반응? 28은 16g이지.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얘들은 일정 비율로만 반응해. 남는 건 영수해도 부족한 건 영수가 안 돼. 야, 몇 g이? 그리고 얘가 이제 몇 g이 생기는 거야. 2, 9, 18이야. 그럼 봐라. 반응 전에 야,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였지. 원자 자체는. 그러니까 반응 전의 총 질량이나 반응 후의 총 질량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질량 보존의 법칙? 야, 26g이지. 얘도 26g이지.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해. 그러니까 이거 맞다는 거지. 이런 거야. 이제 뭐라고?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야. 얘들은 일정 비율로만 반응한다. 일정량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하나의 물질하고 하나의 물질이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화학 반응에서 이들 사이에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고?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뭐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에? 상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또 외워란 거 선생님이 1대 8대 9 말고 수소, 산소가 반응해갖고 물이 되는 거 말고 또 뭐 있다 했어? 야,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되는 거. 그럼 여기서도 숫자 맞춰줬네. 산소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여기 하나 있지. 민재. 그럼 여기다가 뭘 붙여줘? 2를 붙여줘. 그럼 여기도 구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 붙여? 2를 붙여. 근데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 했어? 개수라 있지. 2대 1대 2야. 이건 질량비 아니지. 일정 성분비는 질량비란 말이야. 그러면 질량비로 해줘야 돼. 일정 성분비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외워놔야 돼. 몇 대 몇이다. 3대 2대 아니지. 그건 마그네슘이지. 4대 1대 5란 말이야. 4대 1대 5야. 너 일요일날 왔어 안 왔어? 왔어요. 저번 주에 맞아. 저 선생님하고 갔어요. 이 새끼 진짜. 왔지? 오기로 왔지? 안 올려다 왔잖아요. 그래갖고 징징대길래 내가 30분 하고 가라 했지. 네. 선생님한테 말했어? 아니요, 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연습 가놨어요. 알았어.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g 있고 얘가 2g이 있었어. 그럼 나눠줘. 그럼 민재 얼마 나와? 2.5가 나오지. 근데 얘는 나누면 얼마야? 2지. 그럼 누구를 곱해줘야 돼? 그렇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2를 곱해주면 반응한 놈이야. 몇 g이야? 얘는 8g. 얘는 2g 반응하지. 그래서 얘는 2g이 남고 얘는 다 써버리지. 그리고 이제 몇 g이 생겨? 4나구리가 10g이 생겨. 그러면 반응 전에 몇 g이었어? 이제 12g이지. 반응 후에도 몇 g이야? 질량 보존 법칙도 성립하자. 그렇게 맞게 한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또 봐봐. 세 번째 뭐가 있어? 또 마그네슘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웠더니 빛과 연료를 타면서 산화마그네슘이 돼. 그러면 또 여기 산소 2개니까 2 맞춰줘. 여기에 그러면 마그네슘 2개니까 2 돼. 외워라니까. 얘들은 몇 대 몇? 3대 2대 5다. 이 세 개만 외우면 돼. 질량 일정 성분비에서 질량비 성립하는 거. 수소, 산소 해가지고 물 되는 거. 1대 8대 5. 구리, 산소 결합해갖고 산화구리 되는 거. 4대 1대 5. 그리고 마그네슘, 산소, 산화마그네슘 되는 거 3대 2대 5. 이거 세 개만 외우면 된다. 남는 건 영수해도 부족한 건 영수가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얘가 9g이야. 얘가 3g 있었어. 아니 4g 있었어. 나눠 3이지. 나눠 2지.
뭘 곱해줘? 적게 나와. 이거 곱해줘. 그러면 2, 3은 6g, 2는 4g. 전체 이제 하면 3g 남고 0g 되고, 그리고 여기는 2, 5, 12, 10g이 생기죠. 그럼 반응 전에 몇 g이야? 13g. 반응 후에도 13g.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이게 일정 성분비였어. 이해됐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은 뭐야? 뭐라 했어, 선생님이? 어떠한 화학 반응은 봐봐. 뭐 있어? 대표적인 게. 화학 반응은 뭐 중화 반응, 연소, 빛과 엘레멘트 타는 거. 그리고 기체 발생. 그리고 맛, 색깔, 냄새 변화. 여기서 화학 변화일지라도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원자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럼 원자의 종류나 수 그대로고 원자의 하나의 질량 일정하지. 그러니까 반응 전의 총 질량이나 반응 후의 총 질량이 같은 게 뭐다? 질량 보존 법칙이야. 어떤 경우도 성립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책 24페이지를 펴자. 기체 반응 법칙보다 이제 세 번째 법칙.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나누는 게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어. 기체들이 반응할 때 법칙이야. 자, 봐라. 기체 반응 법칙인데, 제일 먼저 기체 반응 법칙을 갖다가 한 사람이 누구냐? 게일 이삭이야.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때는 날려. 전부 다 질량 보존 법칙을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라보아지. 라보아지에야. 프랑스 사람이야. 그다음에 그다음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프로스트도 프랑스 사람이야. 게일 이삭도 프랑스 사람이야. 이때 화학은 누가 꽉 잡고 있었어? 프랑스 사람들이 꽉 잡고 있었어. 그리고 또 이제 게일 이삭이야. 이거는 기체들이 반응할 때 법칙이야. 봐봐. 일종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일정 온도, 일정 압력하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밑줄과 뭐 성립한다? 이들 기체 사이에는 간단한 뭐가 성립한다? 정수비가 성립한다. 정수비인 뭐가 성립한다? 밑줄 거의 보피비가 성립한다. 보피비가 성립한다. 응? 이들 사이에는 보피비가 성립한다고. 근데 아까쯤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 화학 반응 씻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 했어? 그렇지. 이제 개수라 있지. 개수라 했는데 이 개수비가 분자수비. 모두 기체일 경우는 모두 성립한다 했어. 보피비도 성립한다.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자, 얘는 몇 대 몇으로 바뀌는 2대 1대 2야. 그러면 선생님, 얘는 2대 1대 2네요? 근데 보피는 고체나 액체는 너무 적어. 기체만이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체나 액체가 나오면 개무시해버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 안 해. 얘들은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 안 해. 왜? 고체잖아. 얘만 기체잖아. 모두 기체일 경우는 이때만 성립 안 해.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고? 개수비,
분자수비. 그리고 모두 기체일 경우는 뭐로 성립한다? 부피비로 성립한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야. 얘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부피비가 2대 1대 2로 반응한다. 이해됐어? 봐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왔잖아. 자, 첫 번째. 야, 수소하고 산소 기체하고 봐봐. 우리가 기체는 앞으로 표시할 때 가스로 표현한다. 어? G로 표시해. 소문자. 그리고 액체는 뭐야? 리퀴드 해가지고 스몰 L로. 그 다음 고체는 솔리드. 들어봤지? 솔리드 해갖고 S로 표현해. 그리고 수용액은 아쿠어스 해가지고 AQ로 표시해. 소문자다. 근데 모두 기체야. 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선생님! 물이 생기니까 물 액체잖아요. 그럼 성립 안 하나요? 아니야. 여기 수증기도 있잖아. 수증기. 모두 기체일 경우는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비가 뭘로 성립한다? 얘들아? 부피. 그렇지. 개수비도 되고 분자수비도 되고 부피도 되고. 근데 뭔 아닐까? 질량비는 아니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1대 8대 9야. 2대 1대 2가 아니라 모두 기체일 경우. 민재 이해됐어? 민재야, 지금부터 상영이도 이제 너는 평상시에 너 이따 계속해서 외우려고 하면 고등학교 가면 망한다. 이게 고등학교 때 성적의 변곡점이 두 번 들어있다.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한번 중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꼬꾸라져.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있었고 거기서도 꼬꾸라져. 왜 그러냐면 이제 중학교는 누가 잘 외우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해도 100점은 안 나올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커브가 돼. 그렇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통해. 왜? 누가 잘 이해하냐는 거예요. 이제 즉 뭐냐면 모든 과목은 암기는 기본이야. 근데 야 암기만 하지. 그러면 인간의 뇌는 일주일이 지나면 절반이 잊어먹어. 그러면 한 달이면 4주라 그러자. 2분의 1의 4승이야. 16분의 1만 남았어. 그러면 한 달 뒤면 다 잊어먹는다. 근데 이해하고 외우지. 그러면 이게 기억력이 오래가. 그래가지고 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 근데 그때 문제 풀다 보면 그 개념이 생각나.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외운 놈들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턱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통합과학이 두세 배 어려워. 중학교 때보다. 그리고 2학년 때 배울 때 물화생지가 이제 이게 파트별로 나뉜다. 두세 배로. 그러니까 그때 성적이 확 떨어진다. 그러니까 니들이 우선 이해하고 암기를 해. 그 다음에 문제 풀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응용력까지 생긴다. 그러니까 클리닉도 필요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야, 이 중1, 2, 3 때 배운 내용이 없어지냐? 아니야. 그게 더 넓어지고 깊어져가지고 통합과학이 됩니다. 또 2학년 때 배울 이제 물화생지가 또 더 넓어지고 깊어져가지고 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차곡차곡 쌓여나가. 이해됐어? 그리고 과학에서는 용어 정리 중요하니까 영어를 모르겠으면 이 내용을 이해 못하거나 영어를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말해. 그럼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공부 습관 바꿔야 돼. 이제 외우는 거 지향해야 돼.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보자. 그러면 얘들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야, 한 기체가 두 기체가 만나고 새로운 기체가 될 때 이들 사이에는 간단한 부피가 생겨요. 즉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수소 몇 부피? 2부피. 응? 산소 몇 부피? 3부피. 그리고 수증기 몇 부피가 됩니까? 2부피. 근데 이걸 갖다가 얘들아 뭘로 설명했다?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했어.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했다. 원래 원자 지금은 쪼개져. 근데 돌턴은 뭐라고 했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했어? 원자라고 했어. 돌턴 원자설로 한 부피에 한 원자씩 들어가. 플러스. 그럼 여기서 수소 하나. 산소가 하나인데 쪼개져야 되는. 돌턴의 원자설로는 기체 반응 법칙이 설명돼야 안 돼. 돌턴의 원자설 지가 말한 거에 어긋나 버리잖아.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는데 쪼개져 버리지. 근데 누가 이제 원자설로 설명하면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합니다. 또 나온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어. 또 프랑스 과학자에 비슷한.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 반응 법칙을 뭘로 설명했다? 원자설로 설명한 게 아니라 분자설로 설명했어. 어떻게 되냐? 봐라. 이게 뭐냐?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같은 말이 4번 간다. 기체 종류에 상관없어. 야, 기체의 종류 이산화탄소건, 산소건, 수증기건, 암모니아건, 메테인이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에는 같은 분자수가 있다. 봐봐. 뭐에 상관없다고? 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있다. 무조건. 무슨 말이냐? 봐봐. 즉 설명해볼게. 수소 2부피 만나갖고 기체 반응 법칙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자 기체들이 반응해갖고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이들 사이에 간단한 부피 비성이 바닥이지. 그러면 2대 1대2잖아. 이잖아. 근데 여기에 수소 한 분자가 들어갔어. 또 여기도 수소 한 분자가 들어갔어. 여기에 산소 한 분자가 들어갔어. 봐봐. 그랬더니 수증기 한 분자가 탄생하는데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수소 2개. 딱 맞지? 물 분자 하나 들어갔어. 수증기 분자 하나 들어갔어. 여기도 수증기 분자 하나 들어갔어.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 안 어긋나. 즉 기체 반응 아보가드로 법칙은 원자설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한 게 아니라 뭘로 설명했다? 분자설로. 그러다 보니까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 안 어긋나? 안 어긋는 맞지. 딱 맞지. 그래서 분자설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한 게 아보가드로 법칙. 이해됐어?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도 얘들아, 여기서도 봐라. 야, 이들 사이에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냐? 아니야. 일정 부피비로만 반응. 무슨 말이냐? 봐봐. 야, 수소, 산소, 수증기 생길 때 몇 대면? 2대 1대 2야. 그러면 얘가 수소가 만약에
20ml 있었어. 아니 40ml 있었어. 얘가 30ml 있었어. 또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야? 아니지. 남는 건 용소에도 부족한 건 용소가 안 되지. 나눠줘 B로. 그럼 얼마 나오냐? 20. 얼마 나와 상이가? 이거는 2하고 30이니까 1로 나눠봐 30을. 30. 그렇지. 얘는 20 나오지. 그럼 누굴 써야 돼? 20. 누굴? 그렇지. 적은 놈을 곱해줘야 돼. 20을 곱해봐. 그럼 반응하는 놈이 너 얼마야? 여기는 40 반응하고 여기는 20 반응하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생기는 거야? 수중기는 40이 생기는 거야. 얘들은 빼줘. 0, 10 남고 얘가 40. 반응조류의 기체 합은 일정해 안 해? 안 하지? 질량만 일정하단 말이야. 오히려 줄어들어. 곱해 합은 줄어들어. 어? 야, 반응조류의 똑같은 거는 뭐야? 질량 보존을 법칙 밖에 없어. 이해됐지? 이렇게 일정하게 반응하는 거야. 이게 한 기체하고 다른 기체가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반응할 때, 그리고 새로운 기체 만들 때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들 사이에는 같은 부피에는 같은 뭐가 들어있다? 분자수가 들어있다. 일정.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야. 이해됐지? 봐라. 그리고 봐라. 거기 봐봐. 가운데 봐봐. 자, 야, 수소, 산소, 10하고 5가 반응하지. 2대1이지. 그러니까 남는 기체는 없어. 그리고 얼마가 생성되니? 수증기가 10이 생성되지. 2대1 대 2니까. 근데 20하고 5야. 얘들아 20하고 5야. 그럼 어떻게 돼? 20하고 5야. 2대1 대 2니까 20하고 5야. 나눠줘. 그럼 얼마야? 10이지.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야? 5지. 그러면 뭘 곱해줘야 돼? 5를 곱해줘. 그러면 얘는 10 반응하고 얘는 5 반응하고 얘는 얼마가 생기는 거야? 10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빼주면 얘는 10 남고 얘는 0이고 얘가 10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 B로 나눠줘. 갖고 적게 나오는 걸 곱해줘. 그러면 그게 가능한 놈이야. 이해됐어? 됐지? 그리고 봐라. 이게 2번이 거기 나온 2번이 뭐야?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야.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라 했어? 분자설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한 거야. 한 기체가 만나갖고 두 기체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부피비가 성립해. 근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뭐 갖는다? 같은 분자수를 갖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봐라. 이게 2번이 가운데 있는 2번이 기체 부피와 분자의 개수 봐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 수소, 산소, 암모니아 종류가 달라. 기체의 종류가 달라. 그러나 같은 부피 속에 야 수소 몇 분자 있었어? 6분자 있지. 산소도 몇 분자 있어? 6분자 있어. 암모니아도 몇 분자 있어? 6분자 있잖아. 야 민지야, 원자는 더 이상 이제 쪼개지는데 돌턴이 그랬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그랬어. 근데 원자가 2개 이상 모이지. 화학회라고 하지. 그러면 뭐가 된다? 분자가 돼. 근데 원자일 때는 성질 안 띈다. 근데 분자서부터는 뭘 띈다고? 성질을 띈다. 그러니까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야. 이렇게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돼. 그래갖고 성질을 떼야 돼. 근데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 들어있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 분자설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설명 다 했어.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이거 외워놔야 돼. 3개 외워놔야 된다. 금방 하나 외웠다. 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수증기 될 때 부피비 몇 대 몇이다? 2대 1대 2야.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있어? 암모니아. 그렇지.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될 때? 암모니아 된다. 암모니아 냄새 니들이 자주 맡는 거지. 야, 영현중은 화장실 깨끗해? 찌른내 나지? 암모니아 냄새야. 에? 암모니아 냄새야. 그러면 얘도 질소가 두 개 있지. 그럼 여기 두 개 있어야 돼. 2고. 그럼 수소는 몇 개 있어요? 3이 6이니까 6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 3이 붙어. 앞에 있는 개수가 몇 대 몇이니? 1대 3대 2지. 이게 분자수비도 되고 뭐도 된다? 부피비도 되는 거야. 에이? 모두 기체야. 모두 기체일 경우만 성립한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 반응 법칙은 뭐라고? 상해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모두 뭐일 경우만? 그렇지. 기체일 경우만 성립해. 봐봐. 1번 플러스 강의 1번 봐. 봐봐. 자,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만 성립한다.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고 이산화탄소가 된다. 근데 탄소는 뭐야? 고체야.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해야 안 해. 하나라도 뭐 기체가 아니지. 고체나 액체지. 그럼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 안 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2번 봐봐. 자,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원자의 개수는, 자,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같지만 원자의 개수는 틀리다. 다르다. 다름으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틀리다. 봐봐. 수소는 H2잖아. 근데 6분자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12개가 들어있어. 산소도 이온자 분자니까 원자 2개가 뭉쳐갖고 분자 하나가 되니까 얘도 12개 들어있어. 원자는 6분자에. 근데 암모니아는 4원자 분자란 말이야. 원자 4개가 모여갖고 되기 때문에 얘는 6분자 있긴 있는데 몇 개야? 원자 수는 24개. 틀려. 네? 기체 종류에 따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수는 틀릴 수 있다. 이해됐지? 그러면 봐. 이번에도 봐라. 수소하고 이번에는 질소하고 수소하고 만나고 암모니아 될 때 이들 사이에 1대 3대 2라는 부피비가 생기네. 1대 3대 2. 질소 만나고 수소하고 암모니아 될 때 이들은 몇 대 몇이라고? 1대 3대 2야. 보자. 선생님이 해볼게. 그림으로 그려볼게. 한 부피. 질소 한 부피. 질소 한 부피. 질소는 니트로젠이라고 N으로 표시해. 그리고 수소 몇 부피? 3부피. 같은 부피에는 전부 다 같은 한 분자씩 들어있어. 분자. 그리고 암모니아 두 부피가 생겨. 근데 여기서는 질소 하나에 암모니아 몇 개가 붙어? 3개가 붙어. NH3가 된다. 그러면 보자. 얘도 전부 다 기체야. 그러니까 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해. 그러면 1대 3대 2인데 만약에 얘가 30이고 얘가 60ml 있어. 나눠? 그러면 얼마야? 30 나오지? 얘 얼마 나와? 상이가? 안 보여요. 3하고 60이야. 20. 20이 남지. 그럼 적게 나온 놈이 20이지. 20을 곱해. 그러면 얼마? 20ml 반응하고 얘는 60ml 반응하고 암모니아는 얼마가 생겨? 60이 생깁니다. 그거 빼주면 얘는 10 남고 얘는 0이고 얘는 60이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민재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자 또 세 번째는 자 염화수소라고 있어. 얘가 물에 녹으면 강산이 뭐가 된다? 염산이 되는 거야. 염산이 되는 거야. 졸라 위험한 물질이야.
강산이어가지고 우리 몸에서도 나와. 위에서 위산이 나오는데 그게 염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밥 안 먹지, 밥을 안 먹지. 그러면 이 염산이 위벽을 자극해갖고 속이 쓰리단 말이야. 그때 뭐 처먹어? 갤포스 처먹으면 이 갤포스가 약연기야. 갖고 산하고 연기하고 만나갖고 중화되면서 속쓰림이 멈추는 거야. 그래갖고 꺼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이따 춤을 튼다 다시. 네. 잠이 와? 네. 그러면 봐. 수소하고 염소하고 만나고 염화수소가 돼. 얘를 물에 녹이면 이게 염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 염소 만났더니 전체가 두 개지. 그러면 염화수소를 쓰고 앞에다 2를 쓰면 돼. 얘 몇 대 몇 대 몇으로 가는 거야? 1대 2로 가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럼 보면 1대 1대 2란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한 부피 두 부피가 생겨. 두 부피가 생겨. 두 부피가 생기는데 봐라. 자, 수소 한 문자 들어갔어. 같은 부피에. 염소 한 문자 들어갔어. 그랬더니 수소 하나, 염소 하나 한 문자 있고, 수소 하나, 염소 하나 이렇게 몇 대 몇이야? 1대 1대 2야 얘들은.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또 뭐 있어? 이산화질소 생성 반응. 자, 이산화질소 생성 반응은, 이산화질소는 봐라. 질소 하나 있고 산소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야. 읽을 때하고 쓸 때는 반대로 쓴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질소하고 산소하고 갖고 이산화질소가, 질소 몇 개? 여기 하나 있지.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면 2가, 그러면 수소는 몇 개 있어야 돼? 2는 4니까 2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대 2란 말이야. 따라서 질소 한 분자, 산소 몇 분자? 2분자. 두 부피하거든. 그러면 가지고 이산화질소가 두 부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질소 하나에 수소 2개가 있습니다. (1대 2대 2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보자. 옆에 보자. 그 플러스 강의 3번 봐봐. 암모니아 생성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서 첫 번째, 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선생님 말했지? 앞에 있는 숫자 개수는 뭘 의미한다? 상희가 뭘 의미한다고? 개수는? 개수는 분자수. 그렇지. 개수비 분자수비 이제 또 뭐? 모두 기체일 경우는 뭐다? 부피. 그렇지. 부피비다. 모두 기체일 경우는. 근데 뭐를 성립 안 한다? 질량을 안 한다. 말했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밑에 봐봐. 플러스 강 제일 밑에. 암모니아 생성과 화학 반응식에서 기체 반응 법칙은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부피비는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일정하다. 반응 전후의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질량 보존 법칙은 질량비는 아니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질량은 암모니아 질소 플러스 수소의 질량은 암모니아 질량과 같다. 근데 이때 얘는 질량비는 아니야. 1대 3대 2가. 이해됐지? 그 다음 일정 성분비는 뭐는 성립해? 얘들아 당연히 이 경우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그리고 일정 성분비는 한 물질과 다른 물질이 결합해갖고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 될 때 이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지. 근데 이 앞에 있는 계수비, 부피비하고는 틀리다.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인데 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4대 3이야. 틀리지. 14대 3은 17일 거야. 14대 3대 17이야. 앞에 계수하고는 틀리지. 계수는 분자수비, 부피비비하는 성립하고 질량비는 성립한다. 안 성립해. 그러지만 뭐는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경우에든 다 성립해.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피비해야 될 게 뭐다? 수소, 산소, 수증기 2대 1대 2. 그 다음 질소, 수소, 암모니아 될 때 1대 3대 2 외워야 돼. 그 다음 뭐야? 수소하고 염소하고 해가지고 염화수소 될 때 1대 1대 2. 질소하고 산소하고 해갖고 이산화질소 될 때 1대 2대 2. 부피비 외워야 돼. 알겠지? 빨리 옆에 25페이지 한번 풀어봐. 민재 이해됐어 안 됐어? 빨리 풀어봐.
자, 보자. 자, 1번에 12번에 00x0 봐봐. 틀린 거 있어? 다 채점했어? 응? 틀린 거 있어? 없어? 너는 채점했어? 불러줄게. 00x0 그 다음 13번에 2대 1대2 그리고 13번에 2번에 30ml 60ml 틀린 거 있어? 상혁이? 네. 몇 번? 네? 몇 번 틀렸어? 저 13번 13번에 1번, 2번 2번이에요. 2번? 야, 2대 1대 2잖아. 그러면 야, 그러면 2대 1대 2니까 충분한 양의 수소 기체 60ml하고 충분한 양의 산소기. 야, 산소는 될 때까지 이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2대 1대 2니까 2로 나누면 얼마가 반응하냐? 야, 반응하는 산소. 야, 2대 1대 2잖아. 그러면 얘가 60ml가 있어갖고 2면 얘는 1이니까 얼마가 반응해? 30. 그러면 얘는 얼마가 생긴다는 거야? 똑같은 2잖아. 60.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만 만족하면 돼. 얘는 충분하면 될 때까지 요적으로 2대 1대만 만족하면 돼. 이해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상혁이. 그 다음 14번에 기울기 A 20ml, B 15ml 그리고 2번이 70ml 틀린 거 있어 없어? 몇 번 틀렸어? 13번 틀렸어? 야, 그러면 봐라. 자, 2번을 봐. 상혁아. 2번을 보면 야, A가 40, 20 반응해가지고 0이 남았지. 그러면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남는 게 없잖아. 2대 1로 반응한다는 거지. 상혁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2대 1대 2인 거야. 40 봐라. 상혁아, 가운데서 40, 20 반응해갖고 40이 생겼지.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2대 1대 1로 반응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2대 1대인데 야, 1번에서 2대 1대인데 40하고 10이야. 나눠! 상혁아, 나눠봐. 40, 20이지. 얘는 1이니까 10이지. 그러면 적은 놈 10을 곱해주면 반응한 놈이잖아. 그러면 20, 10 반응하니까 얘는 20 남고 얘는 0이고 얘는 얼마가 생기는 거야? 20이 생기는 거야. 따라서 남는 기체가 A20이 남는 거야. 그래서 A20이고 기울기. 그리고 B는 30, 30이지. 나 안 보이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씨, 빨리 앞으로 와.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서는 보여 안 보여? 야, 이씨, 뒤에 앉지 마. 앞에 앉아. 30, 30이야. 봐라. B는 봐라.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나눠봐. 나눠봐. 자기가 이거 보이지? 15. 15고 얘는 얼마야? 30이지. 그럼 누굴 곱해줘야 돼? 15. 그래. 그럼 얘는 얼마 반응해? 30. 얘는 얼마 반응해? 15. 그리고 얘는 얼마 생겨? 30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0 남고 얘는 15가 남잖아. 니은은 따라서 B 15가 남지. 여기서는 기억은 A 20이 남고. 이해됐어? 그리고 자, 그리고 70하고 40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C는 얼마가 생기냐 물어봤지. 70하고 40이 반응하는데 2대 1대 2. 또 2대 1대 2야. 70하고 40이 반응했어. 나눠. 그럼 얼마니? 야! 얼마야? 얼마야? 35지. 얼마야? 40이지.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굴 곱해줘? 35. 그럼 70. 얘 35. 그러면 얘 0 남고, 얘 5 남고, 얘는 얼마 생겨야 돼? 그래서 C가 70이 돼. 이해됐어? 그 다음, 야, 15번에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야. 그거 맞았어, 안 맞았어? 너 틀렸어? 야, 보자. 몇대 몇이요? 1대 3대 2라고 외워라 했잖아. 근데 봐봐. 야, 질소 20하고, 야, 20하고, 수소기체 80이 돼갖고, 뭐가 생성되가 있어? 야, 얼마가 남았냐면, 아모니아 기체가 40인데, 수소가 20이 남았대. 야, 그리고 얘가 얼마가 생성됐대? 아모니아가 40이 생성됐대. 그러면 얘는 20만 반응했지. 그럼 얘 얼마 반응했어? 60. 그러면 몇 대 몇이? 1대 3. 그거 몇이야? 몇이야? 1대 3대. 그렇지. 이해됐지? 그 다음, 자, 수소하고 염소 기체가 완전히 반응하여 수소기체일 때, 야, 얘는 얼마야? 1대 1대 2랑 있지. 1대 1대 2랑 있지. B 외워라 그랬어. 앞으로는 400, 100이지. 그럼 나와봐. 400이지. 100이지. 그러면 작게 나오는 거 100을 곱해주지. 그럼 100 반응하고 100 반응하고 얘는 얼마가 생기는 200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수소 300이 남는다. 이해됐어? 좀만 쉬어? 쉬어? 민재 이해 다 됐어? 좀 쉬어? 5분만 쉬어. 해? 춥다. 야, 이거 껐더니 엄청 춥네. 와, 바로 야, 영하 10도가 엄청나지? 힘을 줄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26페이지 펴봐.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보자. 자, 야, 지금 세 가지 법칙을 배웠단 말이야.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을 배웠어. 응? 근데 질량 보존 법칙은 뭐야? 화학 반응이건 물리 반응이건 원자 자체는 종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여야 돼.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반응 전의 총 질량이나 반응 후의 총 질량이 어떻다? 같다.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아야 되네. 그럼 보자. 즉 화학 반응, 앙금 생성, 기체 발생, 뭐 연소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다 성립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야? 기체 발생이나 연소시는 열린 개냐, 열린 용기냐, 닫힌 용기냐 조심해야 된다, 있지? 보자. 첫 번째, 앙금 생성시는 야, 열린 개건 닫힌 개건 무조건 질량 보존 법칙 다 성립해. 그래서 그림과 같이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165.3g이었어. 그리고 두 용액을 섞은 후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더니 흰색 앙금, 염화원이 생겨. 근데 반응이 끝난 후 전체 질량을 측정했더니 그대로 165.3g이야. 질량이 일정해. 즉 뭐가 성립하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기체 반응에서의 발생 시의 질량 변화 봐봐. 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용기와 탄산칼슘이 을 유리병에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질량을 측정했다. 196.4g이었어. 그 다음 유리병을 갖다가 기울여서 반응을 갖다가 변화를 관찰한 후 측정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어. 근데 닫힌 개에서는 196.4로 질량이 일정해. 근데 용기를 열어놨더니 질량이 감소하지. 왜?
96.1g이 되는 거야.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양까지, 질량까지 고려한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해. 에? 그리고 옆에 보자. 이제 27페이지를 보자. 산화구리 생성에서 반응하는 질량비는, 야, 이거는 뭐야? 일정 성분비지. 한 물질과 다른 물질이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을 형성할 때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그러면 야, 구리하고 산소하고 반응하고 산화구리가 됐어.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앞에 있는 계수비는 2대 1대 2야. 그렇지만 이거는 질량비 아니라겠지. 질량비 얼마나 있어? 상이가? 열어 있다. 4대 1대 1이야. 그러다 보니까 도가니 5개의 질량을 측정한 후 각 도가니에 구리를 0.4g, 0.8g, 1.2g, 1.6g, 2.0g씩 넣어. 얼마씩 넣냐? 0.4, 0.8, 1.2, 1.6g, 그다음 2.0g 넣었어. 그러면 야, 산소는 얼마가 반응한다? 1이니까 0.1g. 고로 산화구리가 0.5g이 생겨. 4대 1대 5지. 자, 0.8g이니까 0.2g 반응해갖고 1.0g이 생겨. 1.2g이면 0.3g이 반응해, 산소. 그래갖고 1.5g이 생겨. 1.6g이면 0.4g이 반응해갖고 2.0g이 생겨. 2.0이면 0.5g이 반응해갖고 2.5g이 생겨. 이해됐어? 몇 대 몇이야? 4대 1대 5다. 이해됐지? 일정한 비율로만 한다. 이해됐지? 따라서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빨리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 보자. 1번에 x00 0x 1번하고 끝번이 x 나머지는 0이야. 너 맞았어. 그 다음 2번이 자 여마운 그리고 55g 앙금 생성 후에도 뭐는 성립해?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이해됐지? 그 다음 자 누가 더 질량이 크니? 가가 나보다. 왜? 발사한 기체가 용기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기체만큼 질량이 감소하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상혁이 이해됐어? 네. 그 다음 27페이지는 x0, x0, x 그 다음 2번에 4대1 그리고 3번은 4대 1대 5 24g 6g 30g이지 이해됐지? 민재 이해 안 된 거 있어 없어? 그 다음 28페이지하고 28페이지부터 끝에까지는 33페이지까지는 숙제야. 다 풀었어? 어디서 풀었냐? 언제 풀었어? 아까쯤에? 그래. 거기는 풀어도 돼. 그 뒤에 풀면 됐지 또. 뭔 말인지 알지? 자, 34페이지 보자. 무조건 화학 반응 시에는 뭐가 있다? 열의 출입이 있어. 특히나 열 에너지라고 해.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그래가지고 화학 반응을 에너지 대사라고 그러대. 이해됐어?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보자.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보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 무조건 화학 반응 시에는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는 에너지가 출입이 있어. 들어오고 나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지. 그건 뭐라고 해? 단열 반응이라고 해. 에너지는 흡수하지. 흡열 반응이라고 해. 무조건. 그럼 보자 얘들아. 그랬을 때, 자 보자. 첫 번째 보자. 단열 반응이 있어. 자, 단열 반응은 우리가 실험하는 것을 개라고 해요. 그 나머지 걸 다 주의라고 해요. 단열 반응은 개에서 주의로 열 에너지를 그러면 개는 그만큼 열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낮아져. 근데 주의는 뭐냐? 열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져. 이게 단열 반응이다. 알아? 자, 단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자, 그때 단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어떻다? 걔는 온도가 낮아지고 주변의 온도는 높아져. 그러면 이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때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고유 에너지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더 커야 될까? 발열 반응. 누가 커야 된다? 반응물이 커야 돼.
그래갖고 생성물로 되려면 이만큼의 반응열을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갖고 낮은 온도로 가요.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요. 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할까? 옆에 1번 봐. 플러스 마이너스 1번 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는 까닭.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자기만의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 근데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달라. 에너지 차만큼 에너지 차가 있어. 즉 봐봐.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화학 반응 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고유 에너지가 달라. 다른 물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발열 반응에는 누가 에너지가 더 크다? 반응물이 더 큰 거야. 생성물보다.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만큼이 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반응물과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된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면서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 발열 반응에 A가 있다. A가 시험에 잘 나온다. 발열 반응에 첫 번째 보자. 물질이 타는 거. 야, 장작을 떼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따뜻하지. 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이 온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장작을 떼면 연소하면 나무가 연소할 때 열에너지와 빛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야. 산과 연기가 반응해갖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열이 발생. 그러다 보니까 따뜻해지는 거야, 주변이.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산과 연기가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산화칼슘하고 물의 반응. 산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얘들아, 뭐냐면 요새 민지야 봐봐. 국립공원 가면 불 떼는 게 안 돼. 불법이. 걸리면 벌금 물어. 그러니까 백패커들이 있잖아. 텐트만 지니고 그런 도구 있잖아. 그는 안 가져가는 거야. 막 버너 같은 거, 불 지피는 거 안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춥잖아. 그런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음식물을 데피는데 뭘 쓰냐면 이렇게 써. 먼저 용기가 이런 용기가 있어. 근데 여기에 산화칼슘이 있어. 산화칼슘이 소석해야. 탄산칼슘, 석회석을 갖다가 가열하지. 그러면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된단 말이야. 이산화탄소 날아버리고 산화칼슘이 돼. 그러면 산화칼슘을 부직포에다 넣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 그리고 그 용기를 또 집어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 그리고 먹지. 그러면 산화칼슘하고 물하고 반응하면서 발열 반응이 있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데피는 거야. 이해됐어? 데피는 데 쓴다. 그리고 따라서 발열 반응의 활용은 난방 및 음식 조리다.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한다. 손난로는 철가루하고 산소하고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손을 따뜻하게 한다. 발열컵은 아까 지금 금방 말한 거 선생님이 발열컵은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여 방출하는 에너지로 용기를 갖다가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운다. 염화칼슘 제설제. 염화칼슘을 두 군데 쓴다. 너희들 알지? 물 먹는 하마가 있어. 이게 염화칼슘이야. 얘가 물을 흡수해. 갖고 수분을 흡수해갖고 습기를 갖다가 여름에 습도가 높잖아. 그러면 이불장에다가 물 먹는 하마에 넣지. 그러면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이게 다 되면 물 먹는 하마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딱 빼려고 물이 차 있어.
이게 염화칼슘이야. 또는 제설제. 눈 오면 있잖아. 얼지 말라고 뿌려. 그러면 얘가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열을 발열 반응이 나니까. 그래갖고 눈을 녹여. 근데 야 순수한 물은 0도에 얼지. 염화칼슘이 들어간 물은 0도에도 안 와. 그러니까 빙판이 안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제설제로 쓴다. 옆에 봐라. 자, 우리가 석고붕대. 석고붕대도 너희들 다리 골절상이 있지. 그러면 야, 우리가 그 깁스가 한단 말이야. 깁스가 뭐야? 산화칼슘으로 있어. 붕대에 산화칼슘이 있어갖고 여기다 물 묻히지. 그러면 석고를 야 돌릴 때 제일 처음에 따뜻해. 왜? 얘도 발열 반응이니까. 이해됐어? 갖고 석고붕대는 석고의 주성분은 항산칼슘으로 물과 반응하면 굳으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산은 뭐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는 물질로서 염산, 황산, 질산이 있다. 염기는 또 뭐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드는 걸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등이 있고 우리가 구제 바이러스, 야 돼지나 뭐 가축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야. 구제역이 유행하면 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동물은 다 폐사시켜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산화칼슘을 뿌려. 산화칼슘이 물을 뿌리지. 그러면 열이 60도 이상 올라.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어. 봐라. 산화칼슘이 물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열에 약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그 다음 이제 흡열 반응이 있어. 흡열 반응. 흡열 반응 보자.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거야. 자, 실험을 하는 개하고 주변이 있어. 이번에는 열 에너지가 주변에서 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는 온도가 올라가고 주변은 온도가 낮아져. 왜? 여기에 주변의 온도를 개로 흡수합니다. 이해됐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다.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은 열 에너지를 빼앗긴 만큼 온도가 낮아진다. 흡열 반응의 얘가 뭐 있냐? 그러니까 어떤 걸 차갑게 만드는 거. 응? 흡열 반응이야. 그럼 보자. 흡열 반응은 따라서 이거야 이거. 누가 더 온도가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냐? 에너지가 많냐면 이번에는 생성물이 많아. 반응물보다. 그러면 이만큼의 반응열을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자, 주변의 에너지가 개로 이동하니까 주변은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있냐? 대표적인 게 수산화 바륨하고 암모늄하고 염암모늄하고 반응하지. 그럼 봐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삼각플러스크에 밑에다가 나무를 넣는데 여기다가 물을 뿌려놔. 응? 물을 뿌려놔. 그리고 먼저 수산화 바륨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집어넣고 이때는 삼각플러스가 들려. 뭐라고 분리가 돼. 근데 여기다가 뭘 넣냐면 염암모늄을 넣지. 그러면 흡열 반응입니다. 물에 있던 열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해. 그러면서 물이 얼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이게 환자까지 붙어가지고 들려. 흡열 반응입니다. 이해됐니? 알아. 수산화 반응하고 염암모늄 반응은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또는 염암모늄 대신에 뭘 써도 된다? 질산암모늄을 써도 돼. 그리고 광합성도 녹색 식물이 비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유기물이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야.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들어. 이때 비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탄산수와 나트륨이 있다. 일명 베이킹 파우더야.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베이킹 파우더가 없었어.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스파게티로 만들지. 빵이 졸라 단단해. 너 흉기야. 네 바게트로 중세시대에 만든 바게트로 네 머리 치지. 머리 졸라 아파.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빵을 떼내가지고 너무 딱딱하니까 어떻게 돼? 혓바닥에 있다 막 보면 침이 나오지. 맞고 좀 이따 먹는 거야. 아니면 습에다가 찍어갖고 먹는 거야. 그래갖고 습 문화가 발달한 거야. 근데 요새는 베이킹 파우더를 갖다가 밀가루에 넣고 반죽하다 갖고 굽지, 빵을 굽지.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나와요. 기체가 나오면서 빵이 부풀어. 그래갖고 공간이 많아지니까 빵이 부드러우니까 막빵이 먹어. 이해됐어? 탄산수와 나트륨도 열분해야 된다. 탄산수와 나트륨을 가열하면 에너지를 흡수하여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크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흡열 반응의 활용은 냉찜질팩이 있어. 질산아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므로 통증을 완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봐라. 플러스 강의 상태 변화와 에너지 출입 봐봐.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응고, 액화, 승화가 있다. 뭐 응고는 뭐냐면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액화는 뭐야?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승화는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융해, 기화, 승화가 있어요. 융해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기화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승화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흡열 반응이다. 35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수업 시간. 다 했어? 보자. 1번에 공 XX, 2번에 발발 흡발. 다 맞았지? 발발 흡발. 발 2개, 흡 3개, 발 하나. 뭐 틀렸어? 1, 2, 3? 금속이 녹슨다. 이거는 야, 우리 발열팩이 있지, 손난로 있지.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되면서 녹슬면서 열을 내는 거야. 발열 반응. 이해됐어? 손난로가 이거야. 그러니까 손난로는 발열 반응이잖아. 이제 이해됐어? 넌 다 맞았어? 그리고 사람이 호흡을 한다. 호흡은 포도당을 갖다가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 분해해갖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호흡은 발열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
소금이 물하고 반응하면 야 봐봐 원래 그 물은 언제요? 0도에 얼단 말이야. 근데 얼음에다가 그 소금을 뿌리지. 야, 그 물 어느 쪽부터 나와? 이거는 뭐냐?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 그 다음 3번에 흡수, 흡열. 4번에 녹, 낮, 방출. 그 다음 보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보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36페이지 펴봐.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은 야, 묽은 염산,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시험관에 묽은 염산 20ml 넣은 다음 핀셋으로 마그네슘 조각 서너 개를 넣고 온도계를 넣어 눈금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간다. 아, 그럼 산하고 묽은 염산, 산하고 금속하고 반응하면 발열 반응이네. 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험관에 묽은 염산 20ml를 넣은 다음에 수산나트륨 20ml를 넣고 온도계를 넣어 눈금의 변화를 확인하니까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간다. 야, 산과 염기가 반응해갖고 중화가 되는 중화 반응도 뭐다? 발열 반응이네.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보자. 나무판 위에 물을 떨어뜨리고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수산화발륨 20g과 염화암모늄 10g을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저은 다음에 온도계를 넣어 변화를 관측했더니 온도계의 눈금이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얘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흡열 반응인 거야.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발륨이 반응하면 그 흡열 반응이 일어나. 염화암모늄 대신에 뭘 해도 돼? 질산암모늄을 해도 돼. 그러면 물에 있는 열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물이 얼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나무판 위에 올려놓은 삼각 플라스크를 손으로 들어보지. 그러면 나무판에 떨어뜨린 물이 얼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흡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보자. 옆에 3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 만들기. 손난로는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 부지포 주머니에 철가루, 숟가루, 소금, 질석을 한 숟가락 넣은 다음에 물을 한 숟가락 넣는다. 부지포를 사용하는 까닭은 부지포 봉투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 철가루 혼합물을 넣고 흔들면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열봉합기로 과정 1에 주머니 입구를 밀봉한다. 주머니를 흔들거나 주무른 다음에 변화를 확인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머니가 따뜻해진다. 그 다음 실험 2는 손냉장고 만들기. 이거는 흡열 반응이야. 투명 봉지에 질산암모늄 30g을 넣고 작은 지퍼백에 물 20g을 넣은 다음에 입구를 닫아서 질산암모늄이 담긴 투명 봉지를 넣는다. 과정 1에 투명 봉지를 열봉합기로 밀봉한 다음 작은 지퍼백을 손으로 눌러 물과 질산암모늄이 섞이게 한다. 투명 봉지를 손이나 팔에 대어보면 봉지가 차가워지지. 왜?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36, 37 빨리 풀어봐.
자 보자. 36페이지 1번에 0xx00 틀린 거 있어? 상희 2번에 나다. 호흡은 발열, 광합성 흡열, 전기분해도 흡열이다. 왜 그러냐면 야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되는 거니까 흡열이야. 이해됐어? 광합성도 비대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흡열이야. 근데 호흡은 뭐야? 야 영양소를 산소로 이용해갖고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발열이야. 그래서 2번은 나다. 그리고 3번은 야 삼각 플라스크 안에 실험 2의 삼각 플라스크는 흡열이다. 수산화 발효하고 염화 암모니 반응할 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37페이지에 1번에 XX00이야. 틀린 거 있어? 민재? 2번. 야, 손난로는 발열이기 때문에 밖에가 따뜻하지. 찜질팩은 냉찜질팩은 뭐야? 흡열이기 때문에 주변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죠. 차가워지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방출이 아니라 1번에 2번은 흡수야. 응? 이해됐지? 그 다음 2번에 가다에서 발열은 가나, 흡열은 다. 이해됐지? 야, 벽난로에 나무를 태워 난방을 하지. 이건 발열이기 때문에 주변이 온도가 따뜻한 거야. 휴대용 손난로 이용해 손이 따뜻해진다. 야, 얘도 발열이기 때문에 손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리고 냉찜질팩으로 열을 내리거나 이거는 손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흡열인 거야. 이해됐어? 가다에서 온도 변화를 에너지 출입 관계가 쓰죠. 가나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가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해됐지? 그러면 숙제는 야 40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돼. 오늘 여기까지. 너 일요일에 나와야 돼. 일요일 몇 시? 일요일 4시? 3시? 3시 아니면 2시. 알았어. 내가 확인한다. 선생님한테.